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지난번 국토교통부 채널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부천 대장지구에 제가 직접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부천 대장지구는 서울의 서쪽에 위치한 3기 신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지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굴포천을 포함해서 지류 하천이 5개나 돼가지고 수계가 굉장히 풍부한 도시라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대장지구 개발을 실제로 담당하고 계신 LH공사의 박근선 차장님을 모셨는데요. 특별히 대장지구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박근선 대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박근선 대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LH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을 담당하고 있는 박근선 차장입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북측으로 서울 마곡지구 김포공항에 입지해 있고요. 서남측으로 서운산단, 오정물류단지, 오정산단, 그리고 인천 계양지구가 있어서 통합 연계 개발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권과 서울권의 배후지로서 풍부한 수요와 지리적 입지가 우수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포천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하천들이 많더라고요. 지구 서측으로 굴포천이 있고요. 북측으로 여월천, 오세천, 남측으로 베르네천, 삼정천이 흐르고 동부 간선수로와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수계가 촘촘한 지역입니다. 또 대부분 농경지이기 때문에 경사가 완만한 평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천 대장 신도시는 어떤 도시로 계획이 되고 있는가요? 부천 대장지구는 굴포천을 끼고 있는 물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살려서 수변 특화 도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 문화, 여가, 교통 등이 갖춰진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 구상 및 입체 공간 계획이 국제 공모 선정이 완료됐고요. 세계적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마스터 플랜 수립이 됐습니다. 앞으로 2021년 지구계획 수립을 하고 보상 절차를 거쳐서 2022년에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 예정 중입니다. 수계도 풍부하고 그래서 공원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채롭게 조성이 될 것 같은데요. 대장신도시 공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천 대장지구는 우수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교, 공공시설, 복합 커뮤니티 시설들이 공원 계획과 어우러지게 계획할 거고요. 그리고 농업공원, 문화공원 등 테마가 있는 공원을 지구 내 30% 계획할 예정입니다. 지구 내 30%가 공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공원 면적이 넓은 거거든요. 공원도 많고 수계도 풍부하고 주변 입지 환경도 굉장히 좋고, 실제 대장신도시 개발되고 있는 그런 현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가보시죠. 네. 와, 저희가 지금 굴포천에 나와 있는데요. 이 수변 환경을 잘 살려서 굴포천 생태공원 등 신수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과 녹지가 스며드는 자연 친화 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네, 부천 대장지구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이 35%,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25%, 민간분양주택이 38%, 단독주택이 2%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전 청약으로 먼저 선보일 천마을 시범단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그 부지로 가보실까요? 저희는 지금 베르네천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 베르네천 바로 앞이 부천 대장지구 천마을 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장지구 천마을 부지는 어떤 일정으로 공급이 될 계획인가요? 천마을 시범단지는 사전 청약을 통해서 2021년 2000세대, 2022년 1000세대를 입주자 모집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천 대장지구의 교통은 어떤 특징,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지하철 1호선, 7호선 인접하여 광역적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행교통수단인 SBRT 복합 환승센터가 세워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GTX-B, 그리고 대곡 수사선 등 광역 철도망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통적인 측면에서 3기 신도시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부천 대장지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이제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까 확실히 그 부천 대장지구가 사무실에 앉아서 봤을 때보다 입지 환경이나 그런 수계 환경이 좋다는 부분이 정말 체감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대장지구도 천마을 시범단지가 사전 청약을 통해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사전 청약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지구의 사전 청약 총 물량은 3,000세대가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특별 공급이 85%이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이 15%입니다. 사전 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자 저축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급 유형에 따라서 별도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특별 공급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랑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그리고 노부모 공양, 그리고 다자녀 가구 이런 다양한 특별 공급 주제들이 있고요.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추정 분양 가격을 통해서 계략적으로 대장지구 분양가가 얼마 정도 설정이 되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면적도 중요할 텐데요. 3기 신도시 청약 때는 그 선호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60제곱미터에서부터 85제곱미터까지 중형 면적을 선호했다는 게 나왔고, 큰 집을 좀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30%에서 50% 수준으로 여건에 맞춰서 굉장히 확대가 된다고 하고요. 공공택지의 민영주택도 통상 65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정도가 60% 이상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중형 면적 주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강화를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게 사전 청약의 강점인데요. 원래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지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는데 또 의무 거주 기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주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 청약 전까지만 이제 확정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청약 때 그 거주 요건이라는 게 좀 많이 중요해졌는데,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의 실거주 요건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1년이었는데 2년으로 이번에 강화가 되었고요. 본 청약 때까지는 충족이 돼야 된다. 많은 분들이 분양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분양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근데 공공택지 분양 가격은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상한제라고 하고 있는데 원리 자체는 원가법으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랑 건축 가격을 합쳐서 거기에 각각 가산비가 붙진 하지만 토지랑 건축 비용을 더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다 보니까 현재 일반적으로 주택 분양할 때는 주변 시세 베이스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원가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20년에 분양했던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과천시 대비해서는 거의 60%가 안 되는 55% 수준의 분양 가격으로 분양이 된 적이 있었고요. 반대로 또 하남 가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주변 시세의 거의 90% 수준이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방식을 한다고 해서 뭐 주변 시세보다 무조건 30% 낮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주변 조성 원가에 따라서 결국 분양 가격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런 조성 원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분양 가격이 어쨌든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공급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출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에서는 40%이고, 그리고 투기과열인데 뭐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20%이고, 그리고 15억 원을 넘는 주택은 LTV가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 50% 받고 일반은 70%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 안에서도 주택가액 4억 원이나 5억 원,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출 10%포인트 완화 규정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 과열에서도 50%의 LTV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청약 조정 지역에서는 60%의 LTV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를 통해서 분양되는 가격의 그 분양가 자체가 이런 수도권 5억 원 이런 기준을 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넘는 그런 주택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대출 한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보유 현금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자금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대출 제도를 잘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청약 신청 가능 횟수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사전 청약 당첨자하고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에는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에 만약에 본 청약을 했는데 신청 당첨이 됐다.
당연히 주택 구입이 가능한데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3기 신도시 청약 알림이라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알람 설정해 두시고 그럼 준비하고 자금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자격 조건에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야 될 텐데 꾸준하게 준비를 하시면은 내 집 마련에 좀 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직접 와서 여기에 이제 도시 특성이라든가 교통 특징, 휴게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천마을, 시범마을 공급되는 그런 지역도 다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3기 신도시들은 각각 그 도시마다 특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1기 신도시가 공급될 때도 그랬지만 본인의 통근통학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이 3기 신도시 청약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